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가 제철인 갈치는 우리 식탁의 인기 메뉴인데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갈치를 고를 때는 표피에 상처가 적고 은백색의 광택을 띠며 몸통을 눌러봤을 때 탄력이 있는 것이 싱싱한 갈치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성형수술 중에서도 가장 대중화된 수술이 바로 쌍꺼풀 수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올바른 쌍꺼풀 재수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신체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눈이라고 합니다. 눈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체적인 인상에 큰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재, 외적인 면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눈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눈 성형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눈 성형은 눈매 교정술부터 트임, 상안검 등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도 쌍꺼풀 수술은 보편화된 수술로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쌍꺼풀이 원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눈꺼풀 피부와 더 깊은 곳에 있는 눈 뜨는 근육 사이가 인대와 같은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이란 것은 바로 그 연결을 수술로 만들어내어 눈을 뜰 때 근육이 피부를 안으로 쏙 끌고 들어가게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쌍꺼풀 수술은 많은 사례가 이루어지는 만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해 재수술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쌍꺼풀 재수술은 첫 번째 수술보다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수술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재수술을 통해 회복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수술 방법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상담과 진단이 필수라는데요. 그렇다면 쌍꺼풀 재수술을 결정하기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전 쌍꺼풀 수술 후 최소 6개월은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잔 붓기가 없어져야 하고 이전 수술에 의한 내외부 흉터, 또 딱딱해진 조직들이 완전히 부드러워진 후에야 재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쌍꺼풀 재수술 방법은 케이스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데요. 절개법이나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지방을 제거하거나 이식하는 경우 혹은 기존의 수술법을 먼저 푼 뒤 재수술을 시도하는 경우 등 저마다 상태에 맞는 수술법을 통해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술 후 실밥 제거 전 며칠 동안은 붓기 감소를 위해서 얼음찜질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으며 실밥 제거 후에는 온찜질, 반신욕 등을 하면 부종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엎드려서 주무시지 말고 가급적 상체를 높게 하고 주무시는 것이 좋으며 실밥을 제거한 다음 날부터 가벼운 세안은 가능합니다. 또한 염증 예방을 위해 처방약 복용을 잘 해주시고 수술 부위는 가급적 손으로 만지지 말고 3주 정도 찜질방이나 목욕탕, 격한 운동이나 술, 담배를 피하셔야 합니다. 쌍꺼풀 수술은 대중화된 수술인 만큼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만약 쌍꺼풀 재수술을 고려한다면 의료진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 재수술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국동비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경우에 쌍꺼풀 재수술을 하나요? 네, 가장 흔한 경우는 어렸을 때 첫 수술로 비절개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시행했을 경우였는데요. 그 라인이 느슨해져서 대칭이 깨지거나 완전히 풀려버렸을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절개법으로 다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절개로 전환해서 재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쌍꺼풀의 높이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은 개개인의 상태에 맞지 않는 모양이나 형태의 쌍꺼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검하수라고 해서 눈을 또렷하게 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쌍꺼풀 수술만 진행했을 경우에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재수술하러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 쌍꺼풀 라인에 붓기가 남아있는 경우에 재수술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이전 수술 후 아직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서 붓기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붓기가 완전히 빠진 후에 6개월 후에 재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쌍꺼풀이 부어 보인다, 소세지 같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붓기가 아니고 피부나 근육 조직이 두꺼운데 쌍꺼풀을 높게 만들었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재수술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조직을 제거해서 얇게 만들어주고 쌍꺼풀을 낮춰주는 재수술을 한다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높이의 쌍꺼풀이라도 눈을 또렷하게 뜬다면 얇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검하수 교정 수술을 동반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쌍꺼풀 재수술을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재수술을 많이 하면서 듣는 얘기 중에 첫 수술을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셨다. 환자 본인과 디자인에 대해서 상담하지 않고 알아서 해주셨다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환자 본인의 취향이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수술을 할 때는 본인이 요구하고 싶은 사항, 개선시키고 싶은 사항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짚어주는 그런 의료진을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또 첫 수술을 실패해서 너무 상심하셔서 재수술을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재수술을 통해서 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재수술을 성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료진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꿀잠 자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날이 덥더라도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고요. 조명의 조도는 낮추고 색온도가 낮은 오렌지색 조명을 사용해서 침실을 어두운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수면을 방해하는 블루라이트가 방출되기 때문에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